나는 군에서 첫 휴가를 나온 도련님과 4박 5일 동안 동이 트는 줄도 모르고 사랑을 나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 이야기를 써리모에게만 고백해본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어제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치우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충성, 이병원지인, 사랑스러운 형수님께 휴가 신고합니다. 늠름한 목소리가 들렸다. 벼랑간 큰 목소리가 들려 놀라 뒤를 돌아보니 3달 전 군대에 입대한 낙내 도련님이 군복을 입고 얼굴이 구릿빛으로 그을린 모습으로 나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다. 어머나, 막내 도련님 아니에요. 휴가 나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형수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나는 이게 얼마만이냐며 오래간만에 보는 막내 도련님을 꽉 안아주며 반가워했다. 나보다 무려 12살 아래인 막내 도련님은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나를 누나처럼 따르고 무척 좋아했다. 내가 결혼할 때 도련님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군에 가 이렇게 당당한 사내가 되어버렸다. 형님은 잘 계시죠? 여전히 한 쌍의 원앙같이 사이가 좋으시죠? 낙내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을 들켰다. 그리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어느 날 휴대폰 패턴이 풀려 있었는데 예시지를 보니 어떤 여성과 수위가 넘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 잠든 남편을 깨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원룸을 얻어나간 지 오래다. 하지만 오랜만에 집에 온 도련님에게 내 형이 바람나서 나갔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다. 아내 뭐 그렇죠. 근데 형은 요즘 회사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집에 잘 못 들어와요. 그럼 우리 예쁜 형수님.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형님 진짜 바쁜 거 맞아요.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하고 말하며 도련님의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챙겨줬다. 도련님은 화장실 앞에서 군복을 벗고 있었다. 이야, 우리 도련님이 원래 이렇게 근육이 있었나? 빼빼, 마른 사람도 군대 가면 다 근육질이 돼요. 진짜 멋지죠? 도련님은 알통을 보여주며 자랑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얼굴살은 눌러놓은 몸이 말라 안쓰러워 보이는 외모를 가진 도련님이었는데 군대 간 지 몇 개월 만에 건장한 사내가 되어 돌아왔다. 내 시선은 나도 모르게 몰라보게 달라진 도련님의 몸을 쫓아갔다. 형수님 나 너무 민망해요. 그만 좀 쳐다봐요. 떼놓고 보면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련님 내가 남인가요? 빨리 씻고 나와요. 도련님은 갈아입을 옷을 챙겨 화장실로 들어갔고 곧 샤워기에서 물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물소리를 들으며 괜한 호기심이 생겼다. 도련님이 20살이 되었을 때도 성인으로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아이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건강한 사내로 느껴진 것이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전에도 우리는 한참 동안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앞에 남자 냄새가 물씬 풍기는 씩씩한 도련님이 있으니 내 몸에 반응이 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어린 막내 도련님한테 무슨 감정을 느끼고 그러지. 이상한에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도련님은 형이 휴가 날짜를 알 텐데 전화도 안 받고 이상하다고 했다. 나는 평소에 술을 잘하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좀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술병을 따고 도련님에게 고기를 구워주었다. 부대 밥 먹다가 우리 예쁜 형수님이 해준 집밥 먹으니 꿀맛이네요. 술도 술술 넘어가고요. 형수님도 같이 한잔하세요. 알았어요. 근데 나 오늘 작정하고 많이 마실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흉복이 없기에요. 알았어요. 우리 형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도련님은 내게 술을 따라 주었다. 체질적으로 술이 잘 안 받는 나지만 도련님 성의를 생각해 야심차게 원샷을 했다. 하지만 술이 참 썼다. 형수님은 어쩜 그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진짜 한미모한다니까요. 아니 부끄럽게 왜 그래요? 길가에 풋풋한 20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빈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난 형수님 닮은 스타일이랑 결혼할 거예요. 형수님이 바로 내 이상형이에요. 요즘 남편 없이 애처롭게 집을 지키고 있는 내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도련님은 첫 휴가를 나온 기쁨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밥과 술을 먹었다. 나는 원래 술을 안 마신다. 최고로 많이 마셔본 게 2잔이었다. 그런데 도련님과 얘기를 하면서 3잔이나 마셨다. 저녁을 먹고 오렌지를 먹고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도련님은 자리를 일어났다. 형수님 이제 저 들어가서 잘게요. 버스 갈아타고 왔더니 엄청 피곤하네. 그래도 휴가 나오니 엄청 좋아요. 그래요. 잘 자요. 내일 안 깨울 테니까 푹 자요. 잠자러 들어가는 도련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묘한 감정이 들었다. 저렇게 귀엽고 건강한 남자의 품에 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을 3잔이나 마셔서 그런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왠지 잠이 오지 않았다.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건강한 아까 군복을 벗어 던지고 서 있던 도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났다. 나는 부부관계를 그다지 밝히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냥은 못 잘 것 같다. 내가 왜 이러지? 가만히 따져보니 대란일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도련님을 깨우는 것이었다. 나는 얼른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도련님 방을 노크했다. 도련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숙취해 소제를 사러 편의점에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엔 너무 무섭다고 했다. 착한 도련님은 군말 없이 당장 사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잘 자는 도련님을 깨운 게 너무 미안해서 같이 가자고 했다. 눈이 얼어 미끄러운 구간도 있어서 일부러 도련님의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내 이마를 짚어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도련님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다. 나는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와 내일 먹을 간식거리를 사서 집에 돌아왔다. 도련님은 숙취해소제를 따서 내게 건네줬고 나는 공주 대접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숙취해소제를 먹으니 속이 좀 편해졌고 도련님에게 편의점에 같이 가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건넸다. 도련님은 내 얼굴을 보더니 우리 예쁜 형수님 이제 괜찮아요. 내일
저 챙겨주지 않아도 되니 푹 주무세요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갔다. 나는 잠을 청했지만 오늘 그냥 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내 막내 동생보다도 6살이나 어린 도련님에게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배덕감을 느꼈다.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목이 말라 부엌에 갔다.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는데 도련님이 문을 열고 나왔다. 내 얼굴을 다시 보더니 형수님 생각해보니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는 게 아닌가. 도련님에게 침실로 들어오라고. 나는 좀 누워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고 도련님은 화장대 의자에 걸터 앉았다. 도련님에게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바람을 폈고 얘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멋대로 나가서 산다고 했다. 도련님은 형이 어떻게 형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전화해도 받지 않을 사람이니 그냥 두라고 했다. 하지만 도련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다. 형, 나 휴가 나왔어. 그런데 집에 없네. 어디야 왔냐? 형이 너무 바빠서 집에 못 가. 잘 쉬다가 복귀의 도련님은 자신에게도 무심한 형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다. 나는 형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며 흐느꼈다. 도련님은 형이 그렇게 나올 줄 정말 몰랐다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남편은 동생이 휴가를 나왔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모습에 화가 남 진정이 되지 않았다. 남편은 도련님을 너무 사랑했고 자식처럼 키웠다. 착한 성품을 가진 도련님이 이 집에서 내 아이와 같이 뛰어노는 모습에 우리 부부는 너무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 도련님이 결혼할 때 한몫 단단히 챙겨주리라 다짐했다. 도련님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내 안의 욕망이 끓어오르는 것을 애써 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도련님은 내 마음을 읽었나 보다. 도련님은 참지 못하겠는지 나를 안았고 우리 몸은 뜨거워졌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련님의 품은 너무도 따뜻했다. 하지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련님에게 우리 이래도 돼요? 이제 어떡하지, 형수님. 사실 마당에 들어선 순간 형수님이 너무 예뻐 보여서 다른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숨기느라 힘들었어요. 사실 나 저녁 먹고 자려고 했는데 잠도 안 왔어요. 형수님이 숙취해소제 사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았어요. 우리 서로의 마음 알았으니까 우리만 생각하기로 해요. 도련님만 좋다면 나는 언제든 도련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이번 휴가 동안 우리 데이트해요. 나 형수님이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요. 우리는 남은 휴가 기간 동안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고 맛집도 가고 드라이브도 다녔다. 도련님에게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나랑 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형수님이에요. 사랑해요 하고 고백했다. 어린아이로만 봤던 시동생이 내 마음을 위로해줄 줄 꿈에도 몰랐다.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해서 밥 사줄 테니 나오라고 했지만 시동생은 차갑게 거절했다. 도련님은 다음 휴가 때도 함께 하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이 집은 나에게 줬고 시동생은 휴가 때마다 나와 함께 했다.
있었다. 시동생은 제대 후 이사를 나갔고 가끔 연락을 해왔다.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고 나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남자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겐 막내 도련님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간 우리 사이도 끝이 나겠지만 지금만 생각하고 싶다.